안녕하세요. 힐링 여행자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에 이런 게 하나 나왔어요. 한 달 전쯤인가? 만약에 로또에 당첨된다면 어디에 그 돈을 쓰겠습니까? 하는 설문조사가 나왔더군요. 근데 저는 제목만 보고 내용을 안 봤어요. 근데 지금도 그걸 한번 나중에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없더군요. 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0억이라고 칩시다. 여러분 10억짜리 로또 당첨됐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 좋죠?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은 그 10억을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결과가 70% 이상이 부동산을 사겠다 합니다. 아마 제가 지금 질문을 했는데 많은 분들도 과반수 이상은 10억이라는 큰 돈이면 누가 은행에 그냥 넣어두겠습니까? 누가 장롱에, 누가 저 땅속에 묻어두겠습니까? 하다못해 금덩어리라도 사야죠. 아마 좀 금액이 큰 돈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고 싶은 부동산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전자산이거든요. 부동산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안전자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파트 전셋값이 상당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난해부터 올 1월까지 31주째 계속 전셋값이 올랐다고 합니다. 오늘자 뉴스에 나온 것 중에 제가 포인트만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과 그 정보를 공유를 합니다. 특히 고가주택 매수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12월 16일 날 그 대책 이전에는 일주일에 조금씩 올랐는데 대책 이후에 지금 더 많이 오르면서 오름폭이 아주 커졌다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 매입하는 외지인 비율이 지난해 12월 한 달 전에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 서울 아파트를 매입하는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는 가운데 상경 투자가 인기를 얻는 양상이다 했어요. 고가 주택은 오히려 좀 내렸어요. 주춤합니다. 특히 강남권의 15억 이상 아파트들은 지금 주춤한 상태예요. 근데 서울 외곽 지역에 9억 원 미만 아파트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또 상경을 해서, 그러니까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15억 이상에 되는 강남권 말고 서울 변두리 지역, 여기 보면 요즘에는 다들 뭐 이니셜만 따서 노도강이라 그래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를 노도강이라 그럽니다. 또 대대광이라 그러죠. 대구, 대전, 광주. 또 부울경이라 그래요. 부산, 울산, 경남. 또 서울의 마용성이라 그러죠. 많이 올랐어요.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마찬가지로 경기도에는 마용성이 아니라 수용성이라고 있어요. 수원, 용인, 성남, 안양, 광명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보통 4억, 5억 하는 아파트들도 뭐 6, 7억씩 하고 특히 수원 지역은 10몇 억씩 하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특히 수원, 용인, 안양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앞으로 3주택 이상, 또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보유자, 종부세 계속 올라갈 겁니다. 정부에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가 이런 경우 보유세 부담이 커진 만큼 집주인이 전세, 월세 쪽으로 그걸 전가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세입자가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앞으로 발생할 것 같아요. 문제예요. 있는 사람이야 뭐 돈 더 걷어도 뭐 낼 사람들은 내죠. 근데 세입자들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집주인들이 이런 세금이 올라가게 되면 그 세금을 항상 그래왔거든요.
세입자한테 전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세나 전세금을 대폭 올려받게 되죠. 여기 우리나라는 특별히 전세제도가 있어서 갭 투자를 하기가 좋아요. 외국은 전세제도가 없기 때문에 갭 투자가 쉽지가 않죠. 대신 은행에서 다들 정상적인 대출을 받죠. 여기 오늘 나온 거 보면은 담보대출, 전세대출 규제를 피해서 1억 원대, 몇 천만 원만 있어도 아파트를 전세 끼고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지역이 찾아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것은 직접 부지런히 매물을 알아봐야죠. 여기 나온 거 보니까, 오늘 뉴스에 보니까 노원구 월계동, 노원구 공릉동, 도봉구 창동, 강북구 수유동 이런 데는 찾아보면 6천만 원, 9천만 원, 1억 가지고도 전세 끼고 살 아파트들이 많이 나왔다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좀 더 지나면 점점 매매가가 올라가고 전세가가 올라가고 분명히 그런 상황이 또 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야 괜찮죠. 세입자가 문제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로또 당첨된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보면 이 청약에서 당첨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서울 민영주택 당첨자가 가장 많은 나이대가 40대라고 합니다. 오랜 기간 무주택으로 있었으면서 부양가족도 많아요. 그러니까 청약 가점이 많이 쌓여 있죠. 그래서 40대들이 내 집 마련을 할 때 당첨 제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또 반대적으로는 30대 분들이 당첨될 확률이 적기 때문에 2019년도에 30대 분들이 상당히 많이 포기하고 집을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1년에 몇 번밖에 없어요. 이 청약할 기회가. 몇 번 떨어지게 되면 1년은 그냥 가요. 보통 2년, 3년은 기본으로 갑니다. 그러면 청약을 몇 번 넣으면서 2년, 3년 지나면 5억 했던 아파트가 얼마가 됩니까? 7, 8억 했던 아파트가 얼마가 됩니까? 그러니 점점 따라잡기 힘드니까 30대 젊은 분들이 청약 가점이 낮기 때문에 포기를 하고 그냥 아파트를 대출받아서 사버리죠. 어찌 생각하면 그 방법이 더 나을지 몰라요. 2년, 3년 먼저 사버리면 그만큼 세월도 아니죠. 2, 3년이면. 그렇게 몇 년만 지나도 우리가 단순 노동을 해서 근로소득으로 1억을 모은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근로소득으로 몇 천만 원 모아도 꽤 시간이 걸려요. 근데 부동산은 이렇게 사두면은 그냥 5천만 원, 1억, 2억이 쉽게 오르니까 너도 나도 이렇게 부동산에 열을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약률은 갈수록 또 상당히 높습니다. 앞으로 또 부동산과 또 이 주식이라든지 또 경제 문제 또 뭐 자기 개발 뭐 이런 거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할 만한 뉴스들은 제가 오늘과 같은 스타일로 계속해서 이렇게 새로운 뉴스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책도 저 혼자 읽는 게 아니라 읽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지난번처럼 또 같이 공유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문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힐링 여행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